신발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이게 원칙이 뭔데? 싸게 사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갔더니 물이 샜다라고 해서 저는 바닥에서 올라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반지하니까. 반지하 습관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나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위에서 떨어져서 바닥을 이렇게 발목까지 채울 정도로는 생각을. 그래서 아직 난관이 끝나진 않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때 가서 또 고민하는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해보신 거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해본 결과 장단점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향후의 투자는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인가 주택인가? 지식산업센터는 이걸로 수익 내고 잘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실사용으로 한번 구비한 거라서 앞으로는 주택을 다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수익률적인 거는 주택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건물은 아니었고 요 근처에 지식산업센터가 경매로 나온 것도 있어서 접근을 했었잖아. 저 같은 건물에 있던. 요거야? 예, 요 건물에. 그것도 입찰을 하려고 했었나 아마. 그렇죠. 그 입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평수가 너무 큰 거여서 이거의 2배 되는 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높았고. 근데 그것도 결과가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받아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되게 자주 만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솔직하게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경매에 이런 물건이 나왔는데 이 정도 시세에 받아간 것 같다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시세 수준이라던가 조금 높게 받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보진 않긴 하는데 너가 요거 한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요것도 겉에는 되게 화려하고 깨끗한 물건이다 보니까 그쵸. 저렴하게 경매로 사기는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나도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나도 다시 한번 그래도 남들이 좀 덜 보는 이 겉이 허름한 물건을 한 거는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또 나름의 재테크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최근에 뭐 수익률이 40% 이상 났다고 해서 또 그게 제가 관심이 생겨서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 어떤 투자예요? 부동산 투자는 아니고 신발들 많이 관심 있어. 리셀이라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리셀이 다시 판매한다, 뭐 그쵸, 그런 뜻인가? 그렇죠. 리세일이죠. 리세일. 기존에 있던 신발을 사서 나중에 신발 가격이 오르면 판매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이렇게 사고선 판매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셀러는 아닙니다. 지금 매입만 하고 있는. 그렇죠. 매입만 단계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씩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옛날부터 운동화 되게 좋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사게 된 계기는 학창 시절의 추억 때문에 한 켤레 사게 됐는데 언제부터? 작년 여름에 샀죠.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나 되게 오래 한 줄 알았어. 근데 본인 신발은 너무 고무 신을 그쵸. 실내화를 저는 3,000원짜리 실내화를 신고 다니는데 근데 신발 재테크. 신발은 집에 엄청 많죠. 엄청 많다는 게 몇 켤레나 구매를 지금 하셨나요? 나이키 신발이 31켤레 있습니다. 주로 브랜드는 나이키. 그렇죠. 나이키 접근을 30켤레, 아디다스 1켤레. 그럼 네. 총 31족을 그죠. 보유하고 계시는 거네. 31쪽 보유하고 있는데. 개당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구입 가격 10만 원 정도 하는 건가? 그쵸. 뭐 10만 원짜리도 있고 비싸면 2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범위가 한 10만 원, 20만 원 그쵸? 사이로. 그러면 이 소액을 갖고 재테크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겠네. 그쵸. 한 켤레당 한 15만 원 정도에 매입한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그럼 한 500만 원 돈 쓴 거네. 그쵸.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돈 없다더니 쪼개가지고 매입을 했네. 신발을 사게 되면서 부동산 경매 투자의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 이게 원칙이 뭔데? 싸게 사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을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신발이 발매가 되면은 물량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판매 가격보다 물량이 많아지면 점점점 내려가거든요. 기존의 판매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발매를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다들 다 같이 팔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내려갑니다.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쵸. 그래서 저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죠. 한 10%? 15%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걸어놔요. 거기다 그냥 생각 안 하고. 근데 그 시장 구조가 아까 물량이 많다고 했는데 찍어내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한 거 아니야?
그치,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는 많이 풀린다 그거구나. 신발 리세일 시장이 특이해서 한정판은 응모를 해가지고 되게 얻기 어려워서 그거는 정말 로또처럼 당첨이 되는 거고, 그거 이외에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신발들도 나이키가 수량을 무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신발이고 특별할 거 없는 신발이더라도 수량을 제한해서 항상 나이키는. 그래서 그때만 발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정판이 저절로 되는 거네. 보잘것없는 그냥 까만색으로만 된 운동화도 나이키가 발매를 안 하면 품절이 나버린다. 부동산의 속성하고 비슷한 성향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네. 그쵸, 부동산 그쵸. 같은 경우도 화려하든 허름하든 땅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신발도 정해진 수량이 있다는 것 때문에 뭐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발매를 하니까 예전에 발매했던 신발의 가격을 확인을 하고 수량이 없을 때 200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신발이 출시가 되면은 200만 원에 팔리던 신발이 10얼마에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얼마에 사둡니다. 뭐 다시 나오기도 하는 거야? 똑같은 신발이 2016년에 나온 거, 2020년에 나온 거, 뭐 2022년에 나온 거, 뭐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같은 신발도 연도가 그 연도마다 디자인이 약간 다른가? 완전 똑같아요. 사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갖고 싶은 신발을 사는 게 아니고 비싼 신발을 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200만 원에 거래됐던 게 정말 예뻐서 200만 원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못 구하니까 200만 원을 주고 샀던 거고, 나는 사람들이 못 구하는 신발을 200만 원에 신는다가 필요했던 거지 그 신발이 필요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은 신발이 그대로 발매해서 10얼마면은 아무도 안 사요. 오히려 싸니까. 싸면 안 사, 사람들이. 우리는 싸면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싸니까 오히려 안 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네. 실제로 제가 그 일을 겪었습니다. 분명히 저번 달까지 200만 원에 거래되는 신발인데 발매를 해서 운 좋게 제가 19만 원에 샀어요. 근데 그게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막 10만 원에도 팔리더라. 내가 19만 원에 산 건데. 좀 속이 쓰렸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점, 네. 이거는 사람들의 선호다. 그리고 시간이 해결해준다. 한 9개월 지난 시점에는 지금 이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갔죠, 어느 정도. 싸게 산 사람을 못 이긴다. 그리고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걸 배웠죠. 그럼 이게 부동산 원칙하고 되게 비슷한 거네. 너가 하는 방향이랑. 부동산에 투자했던 원칙이랑 신발에 투자했던 원칙이랑 접목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네. 그렇죠. 부동산도 좀 싸게 사고 관점인 거고, 특히 경매 시장이라면 일반 매매 시장보다 당연히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처음 투자한 것도 지금 갖고 있고, 여태까지 투자한 물건에서 5개 중에 한 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이